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썬 기초를 한번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한 비디오를 한 서너 개 정도로 제가 한 20분 미만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한번 잘라볼게요. 조금 전에는 제가 이 GPT-4.5를 활용해서 그 파이썬 코드를 받아서 그 받았던 코드를 그 구글 콜랩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 코딩의 규칙을 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기도 편하고 또 오류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면 나중에 그 코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GPT에서 받아온 그 코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구글 콜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랩의 생긴 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각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하는데 자, 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고 하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 플레이 버튼이 있는 경우는 코드가 들어가는 코드 입력 창이고요. 텍스트인 경우에는 별도의 이 실행 이 플레이 버튼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난 이 위에다가 뭔가 하나 쓰고 싶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필요하면 여기다 코드 텍스트 중에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라고 하죠. 네. 첫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variables and value라는 개념인데요. 어, 한국말로 하자면 그 변인과 값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변인에다 값을 입력하는 거, assign 한다, 할당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첫 번째 1은 여러분들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이 세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저 같은 경우엔 이 theme이 dark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코딩을 오래 하는 경우, 저희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지만 오래 하는 경우는 화면이 밝은 경우 상당히 눈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크로 해놓는 경우가 많고요. 자, 에디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 폰트 사이즈니 뭐 이런 게 쭉 있죠. 그리고 아이덴티 인덴테이션 있고 인덴테이션 얼마나 띄겠느냐. 예. 그리고 버티컬 룰러라는 게 이게 80칸 이게 80 캐릭터가 넘어가면 넘어간다는 이게 표시를 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여기 보면 show line numbers가 있잖아요. show line numbers를 끄고 세이브를 해볼까요? 아까 있었던 1이 사라졌죠. 네. 근데 요게 라인 넘버가 있어야 커뮤니케이션 하기 편하겠죠. 라인 넘버 몇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러면 라인 넘버 몇에 어떤 코드를 주목하라든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넘버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여기 show line numbers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자, 변인 이렇게 제가 해볼까요? 자, 변인은 하고 값이 들어간 형태가 돼요. 제가 여기 파운드 사인 넣었잖아요. 그 샵이라고 하네요. 파운드 사인을 집어넣는데 파운드 사인이 있는 경우는 이 파운드 사인 뒤에 있는 코드를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코드에 관한 그 뭐 애노테이션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설명을 예, 넣을 때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한번 보죠. 예를 들자면 자 메시지라는 변인 하나 만들어요. 근데 벌써 여기서 헬로 월드라고 나왔잖아요. 너무 이 교과서에서 이 헬로 월드라는 이
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콜랩에서도 이 AI 기능을 지원해줘요. 어떤 에러가 떴을 때 AI를 활용해서 그 에러를 수정하게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픈 시스템인 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콜랩 이 세션 자체가 AI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헬로 월드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여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같이 놔두죠. 자, 여기서 보면 자, 헬로 월드라는 게 값이에요. 이 값을 변인이라는 메시지라는 변인에 할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요걸 이대로 네,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러분은 키스트로크가 더 편하다면 컨트롤 엔터. 그러니까 PC인 경우에는 컨트롤 엔터고요. 여러분들이 맥으로 작업하고 있다면 네, 커맨드랑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변인의 이름을 정하는 게 약간 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some rules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 아래는 제가 뭐 이렇게 블레스로 만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자, 룰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는 takes letter 글자죠. 글자나 넘버와 그리고 언더스코어만 받을 수 있어요. 언더스코어는 요거죠. 요거 그죠? 요 아래 요거. 이 이외에 다른 것들은 메시지로 받지 못해요. 메시지가 아니라 베리어블 이름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스트럭처를 좀 더 넣어볼까요? 자 이대로 빼고 자 그러면 어떤 거가 되냐면 자 요거는 돼요.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메시지 1은 돼요. 레터 넘버 그 사이를 잇는 언더스코어는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 건 요겁니다. 안 되는 건 뭐냐면 1 요건 안 돼요. 자 차이가 뭐죠? 네, 숫자가 나중에 나오는 형태의 변인 이름은 가능하지만 숫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이름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space not allowed.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를 쓰면 되는 거죠. 언더스코어를 쓰면 되는데 언더스코어가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요게 낫겠네요. 그죠? 자, space not allowed.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건 돼요. message 1 요건 되죠. 하지만 message 1 이건 안 된다는 거. 여기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있는 것을 변인 이름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어요. names are taken for certain function. 어떤 여기에 그 빌트인 여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함수나 계산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사인된 이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변인 이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set이라든가 help라든가 방금 봤었던 print라든가 이런 거 있죠. 네. 혹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권고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be brief but descriptiv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쓰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변의 이름을 보고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name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이걸 줄인다고 이거는 어렵죠, 그죠? 그죠? name n인가요? n. 자, name을 줄이기 위해서 n을 쓰면 상당히 나중에 헷갈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네,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조금 더 피해야 될 거 avoid lowercase l 그리고 uppercase o uppercase o 써지네. 자, uppercase o.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다 많아져. 그 lowercase l은 i랑 헷갈려요, 그죠? i랑 헷갈릴 수도 있고 숫자 1이랑도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죠. uppercase o는 뭐랑 헷갈려요? 0이랑 헷갈리죠. can be confused with 숫자 1, 숫자 1이나 and 숫자 0이랑 헷갈릴 수 있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어케이스 L인 경우에는 네, 1인지 아니면 그 어퍼케이스 I인지도 헷갈릴 수 있죠. 이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글자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룰이 있고요. 자, 이제 하나 더 텍스트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How to read traceback이라고 하는데 traceback은 뭐죠? 그러니까 원래 썼던 코드를 되밟아서 가는 거죠. 대부분 어떤 에러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print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인 이름이 메시지였죠. 메시지라는 이 변인 안에 hello world가 들어가 있는데 메시지를 한번 쳐보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게 너무 편하게 잘 되는 게 메시지를 쓰지 않아도 얘가 지금 스펠링을 네, 해놓은 상태인데 메시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스펠을 잘못해서 메시지라고 했다고 쳤을 때 이미 여기 그 언더스코어가 뜨죠. 네, messages not defined라고 이미 나오긴 한데 한번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ame error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어사인이 안 된 변인을 불러달라고 하면 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name message is not defined. 이게 먼저 정의하지 않은 것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트레이스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이걸 트레이스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는 네임 에러입니다. 처음에 먼저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변인을 불러오거나 활용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 요거인 경우에는 네임 에러 였었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메시지 틀렸죠? 틀렸지만 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hello you 뭐 이렇게 해볼까? you 이렇게. 자,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이거를 따옴표를 지금은 제가 헛 따옴표로 썼잖아요. 이거를 쌍 따옴표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기만 한다면 네, 요거나 아까 헛따옴표로 한 거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을 때도 헛따옴표, 닫을 때도 헛따옴표, 또 쌍따옴표를 쓴다면 열을 때 닫을 때 모두 쌍따옴표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될까요? 되겠죠. 네, 얘는 어때요? 네, 스펠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스펠 체크를 하지 않고 뭐가 문제예요?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여기 입력을 했었던 요 변인의 이름과 부르려고 콜을 하려고 하는 그 변인의 이름이 같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변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배울 거는 string이라는 건데요. string 변인의 종류인데 요거는 letter인 경우입니다. letter인 경우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스트링이라는 거는 여기다 쓸까요? 스트링이라는 경우 스트링은 별게 아니고 strings는 a series of character입니다. 캐릭터가 글자죠. 예, 글자.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같습니다. 이거를 대문자로 만들어. series of characters. 캐릭터라는 걸 지금 얘가 이렇게 받긴 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탈리사이즈 한 거 같죠? 제가 잘못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사이즈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 이탈리사이즈 가능하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네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브레이스, ADA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인데, 자,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네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위에 네임을 지금 부르는 거니까요.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Ada Lovelace라는 이름인데, 자, 여기인데, 자, 이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린트이긴 한데, 자, name 해놓고, 자, 나는 첫 단어, 그러니까 단어의 제일 첫 번째 캐릭터를 모두 다 어퍼케이스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이틀이라는 걸 좀 쳐줍니다. 타이틀이라는 이 명령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그 뒤에 단어의 첫 단어 그리고 앞에 단어의 좀 말을 잘못했네요. 앞 단어의 첫 글자와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이렇게 어퍼케이스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저는 뭐 옛날에 R을 주로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 네임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네임 변인입니다. 이 변인을 부른 거고, 자, 변인을 불러 읽을 때, 자, 타이틀을 활용해라. 타이틀이라는 함수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Return a version of string where each word is title case라고 나왔잖아요. 타이틀 케이스라는 건 어퍼 케이스라는 거니까 여기 올려도 얘가 뭐 하는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name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upper로 해볼까요? upper. upper인 경우에는 뭘까요? upper인 경우는 네, return a copy of string converted to uppercase. uppercase라는 거는 전부 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입력값은 요 전부 다 로어 케이스로 들어왔지만 어퍼라는 이 함수가 포함이 되면 전부 다 이 어퍼 케이스 캐피탈로 나오죠.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로어로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뭐 변화가 없겠죠. 처음부터 우리는 처음에 변인에 들어간 값이 이미 로어 케이스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마 없지 않을까요? 네.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fstring이라는 건데요. fstring. 자, fstring은 다른 게 아니고 이 format string이라는 거예요. format string. 그래서 fstring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위에 네임을 야, 이거를 제가 네. 할 수가 없네. 네. 정확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지금 얘가 읽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가 이제 제가 봤었던 그 텍스트북에 있었던 얘라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자, first name은 아까처럼 Ada라고 하고 last name은 아까 러브레이스였죠. 러브레이스.
러브레이스. 네. 자, 풀네임은 뭐가 될까요? 근데 네임은 자 여기서 네 정말 재밌네요. 그대로 나오다니. 자, F 스트링이라는 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에이다 러브 레이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 한 100명 있어요. 100명 있는데 거기에 first name 칼럼이 있고 last name 칼럼이 있으면 풀네임을 이런 쪽으로 계속 적어주면 여러분들 상당히 손이 바빠지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F 스트링을 쓰는데 F라고 해놓고 자, 요 안에 이 중괄호라고 하나요? 여기다 넣는 거죠. first name을 넣고 거기 바로 떨어져서 last name을 넣어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빠졌나요? 이렇게 하고 자 프린트 해놓고 full name 적으시면 풀네임은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네, 풀네임은 다른 게 아니고 저기 first name 따오고 last name 따오라는 얘기였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문이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각각의 그 사람의 이름은 first name, 성은 last name으로 같은 그 변인의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순식간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 반복문은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타이틀이니 이런 거 쓸 수 있는데요. 자, 프린트 해놓고 다시 F 스트링을 한번 넣어볼까요? F 스트링을 넣을 텐데 이렇게 해서 자, 헬로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누구에게나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 네임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에 풀 네임이 지금 제가 점으로 찍었죠. 그러니까 그 언더스코어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그때 봐가면서 고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hello 에다 lovelace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우리 또 아까 배웠던 타이틀 쓰면 괜찮겠죠. 그리고 뒤에 이 괄호를 열고 닫아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따옴표 정도 넣어줄까요? 따옴표가 밖에 나죠. 죄송합니다. 따옴표가 밖에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첫 단어에는 다 어퍼케이스로 적용이 돼 있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한 1000장, 뭐 10,000장의 어떤 그 초청장 같은 걸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만 되어 있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반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